안녕하십니까? 예. 대우건설 스마트혁신팀의 정명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주제는 BIM과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서 만든 사이버 모델하우스 메타 갤러리입니다. 우선 제가 이 프로젝트의 키워드하고 이 프로젝트의 개발 배경, 그다음에 개발 목적,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사이버 모델하우스들하고는 어떤 점이 틀린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유니티하고 함께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저희 팀의 그 정원재 사원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타 갤러리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BIM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건기연에서 이제 서명배 연구위원님이 BIM 설계단의 BIM, 시공단의 BIM 다 틀려가지고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설계 사무실에서도 제대로 BIM 하고 있지도 않고 시공사에서도 2D 단면을 별도로 돈 들여갖고 전환 설계에서 사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들 좀 잘 안 쓰려고 하고 있죠. BIM이 뭔지 사실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어로 그 건물 정보 모델링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업성 검토할 때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철거에 이르까지 건물의 전 세계 주기 동안 정보의 모델이 가상 디지털 공간에서 생성이 되고 활용이 되는 일련의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건축 정보를 가지고 있는 3D 디지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거를 이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2030 건축 BIM 그 활성화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오는 2025년도에는 건설 산업에 전면 BIM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좀 공표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로드맵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조금 더 뒤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 건설업계의 모든 그 시공사들이나 설계사들도 BIM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 프로젝트도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 퀄리티입니다. 사실은 유니티의 고품질 그래픽용 그 고해상도 렌더 파이프라인인 HDRP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그 높은 품질의 가상 공간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사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유니티의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도움과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자평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뒤에 정원재 사원이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모바일 스트리밍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고품질의 그 가상 공간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커서 디바이스에 대한 제한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특히 공동주택 분양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의 그 고객들을 상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 결국은 돈이 좀 들어가지만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좀 눈이 아프실 텐데 좀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나무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저희 그 메타 갤러리의 개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키워드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이 BIM을 주로 좀 하는 팀인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활용 외에 뭔가 좀
다른 추가적인 활용 방안이 있나 고민을 좀 했었고, 또 저희 그 마케팅 팀에서는 기존 사이버 모델하우스하고는 좀 다른, 뭔가 색다른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주요 요구 사항이 고객과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되는 그 사이버 공간을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객이 게임하듯이 1인칭 시점으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사실은 양 팀의 니즈가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스마트 컨스트럭션 로드맵과도 어느 정도 일치해가지고 경영진을 설득하고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다른 게임 엔진사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유니티랑 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검토 당시 작년 초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BIM으로 작성된 3D 모델하고 호환되는 게임 그 엔진은 당시에는 유니티뿐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게임 엔진도 BIM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품질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이버 공간의 용량이 너무 크면 안 되는데 다른 게임 엔진보다는 그나마 우리 저 유니티로 작업을 하면은 용량이 그나마 조금 작아서 일반적인 사양의 디바이스에서 구현이 된다고 알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희 그 업무용 컴퓨터에서 잘 안 들어가고 워크스테이션 정도 돼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좀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는 어쨌거나 유니티만 저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티하고 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가 유니티와 협업을 통해서 탄생된 이런 메타 갤러리는 게임하듯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 고객 체험, 이 주요 목적이었고요. 부가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BIM 활용성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실물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거나 또 건립한 다음에 분양 끝나면은 부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게 되면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하는 부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존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이버 모델하우스 제작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시는 거는 실물 견본 주택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제 만든 사이버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분양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저런 겁니다. 지정된 위치만 이렇게 눌러서 거기 가서 한번 돌아보고 뭐 그런 정도고 뭐 선택 옵션 사항들에 대한 확인 이런 건 불가합니다. 그 다음은 요 우측의 영상인데 요거는 이제 3D 맥스로 가상 공간을 모델링한 다음에 3D 씬을 캡처해서 만든 사이버 모델하우스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직뷰나 직방 이런 데서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고요. 이것도 지정된 위치만 이렇게 다니면서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 옆에 거랑은 틀리게 선택 옵션 사항은 팝업 이미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메타갤러리의 경우에는 1인칭 시점으로 본인들이 그냥 게임하듯이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고객 주도형 공간 투어 개념으로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이나 수납장 등을 이렇게 열고 닫고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그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좀 가능하고 또 선택 옵션 사항과 전시 품목의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공간 변경의 어떤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면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모델하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앞서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PC 또는 모바일 기기 사양에 관계없이
동일한 품질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내려가기 전에 잠깐 마지막 퀴즈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퀴즈 맞히시려고 쭉 들으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 답은 있어요. 문제 좀 드리겠습니다. BIM을 활용해서 유니티와 대우건설이 함께 만든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이름은 아까 저 뒤에서 맞히신 거 아닌가요? 예, 맨 뒤에 분 제일 빨리 드셨으니까. 예. 메타갤러리입니다. 예. 아주 잘 들으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하여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정원재 사원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건설 정헌재 사원입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가상 공간에 건물을 짓는 거는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 나름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점을 키워드로 해서 이 메타갤러리의 작업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갤러리는 총 4가지 단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를 제작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건축 BIM 모델링을 수정 제작하는 단계. 세 번째는 유니티상에서 자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 마지막은 유니티 에디터에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개발을 담당했던 총 주체는 3곳입니다. 유니티상에 개발을 했던 유니티가 있고, 그리고 리소스 제작에 힘썼던 유관 팀들 그리고 회사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리했던 대우건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쓰인 BIM 모델은 분양 전까지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빈번하게 리비전이 좀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거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모델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자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는 이제 레빗, 라이노, 라이노 인사이드, 그래스호퍼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왼쪽 박스에 보이시는 이런 다양한 건축 객체들을 일정한 도면 선만 가지면 모델링이 수정, 제작될 수 있도록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창문이나 문 이런 다양한 객체들은 패밀리라는 것을 통해서 좀 수정하기 쉽고 변환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패밀리는 유니티 상의 어휘로 말하면 프리패브화된 객체고 그걸 패널 창에서 손쉽게 수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시스템은 당연히 작업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고, 이런 비약적인 상승 속도 향상으로 인해서 빈번한 도면 수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적화입니다. BIM은 현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바닥 객체 같은 경우에는 최소 6면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티 상에서는 이 윗면, 단 한 면만 가져도 되죠. 근데 이게 보통은 메모리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적게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검은 선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검은 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왜 발생하는지 테크니컬 아티스트에게 문의를 해봤을 때 최적화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적화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빔에서의 바닥 객체가 일정 높이 이하일 때는 유니티로 넘어올 때 이 메쉬의 노멀 방향이 Y축인 거 이거 하나만 남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어요. 네, 뭐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객체가 그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저희가 에디터 상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아까 처음 발표하셨던 분께서 패널 창을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런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버튼만으로도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자동으로
뭐 라이트 프로브라든지 LPPV 그리고 리플렉션 프로브 등은 자동으로 배치가 되고 BIM에서 저희가 뭐 아파트에는 옵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옵션을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계층화하는 뭐 이런 하이레키도 자동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트리얼입니다. 매트리얼은 이미지 제작부터 그리고 BIM에서 UV를 설정하고 마지막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매트리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가장 간과한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색감, 이 색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실제 저희가 용역을 줬던 이미지 촬영 업체가 항상 초록색 화면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초록색이다. 이게 가서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회사 벽이 다 초록색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사광으로 이제 모든 마감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환경이 있을 정도로 또 어디서 촬영을 하느냐, 또 어떤 모니터에서 촬영을 하느냐, 또 작업을 할 때 저희가 검수를 할 때 어떤 모니터와 어떤 환경에서 보느냐,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어떤 디바이스, 모바일에서 볼 거냐, PC에 볼 거냐에 따라 그 색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수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이미지 제작 단계 그리고 마지막 유니티에서 그 색감 보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또 해보니까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더라고요. 이상으로 총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메타갤러리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도 좀 부족해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타갤러리를 만들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구글에서 에릭 슈미츠라고 전에 이제 CEO 분께서 위성을 사고 나서 구글 맵과 구글 어스라는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때로는 새로운 서비스가 이런 기술의 발전 이후에 기획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타갤러리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뭐 누구나가 하는 이런 사이버 모델 하우스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타갤러리는 내부적으로 물론 시스템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개발을 하던 회사에서 이 메타갤러리를 운영하면 뭐 노하우도 있고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이제 건설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을 좀 재구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만약 이것이 기반이 된다면 외부적으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술적 기반으로는 뭐 게이밍 요소를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NFT화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실제 여러 NFT 플랫폼사들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저희의 이해도가 낮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만날 때마다 새로 배우고 있긴 한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논의 중인 거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저희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썸밋 갤러리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공간에 가면 좋은 공간이란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많은 고객들한테 좀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릴 예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매년 하는 것 중에 푸르지오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 평면을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저희 건설사만이 할 수 있고 현실 공간에 고객분들에게 좀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메타갤러리는 현실 공간을 만들던 대우건설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 실제 설계 회사, 계획회사 등과 메타버스와 관련됐던 유니티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같이 일을 했던 KT 클라우드 스트리밍과 같은 회사와 같이 작업을 했고요.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회사와 같은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메타갤러리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략까지 발표를 마쳤고요.
감사합니다. BIM의 대용량 데이터를 오영님께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BIM의 대용량 데이터를 유니티로 전환할 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보정하여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BIM 데이터를 유니티로 전환하여 작업 시 PC에서도 가능할까요? PC에서는 안 되지. 이 BIM 데이터 유니티 PC에서 작업은 워크스테이션에서. 워크스테이션. 네, 근데 일반적인 PC 말고 그 일정 사양 이상의 PC에서 가능하고 데이터 손실을 일부러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진짜 BIM은 내부의 벽에 뭐 조적벽이고 합지가 들어가고 시멘트 뭐가 어떻게 발리고 이거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견적 단계에서 쓰고 저희 단계로 넘어올 때는 그거의 가시성을 끄고 유니티 리플렉트로 넘기면 이제 유니티 상에 보여지는 거라 그 부분도 뭐 저희가 어떤 이름 규칙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좀 가시성이 꺼지게 그런 것도 뭐 구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스며들고 어떤 영향? 이건 저희 팀장님께서 네.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당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업계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엄청난 강론은 많은데 저희가 써보려고 일단은 총론은 많은데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향후 한 5, 6년간은 뭐 그냥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 뭐 이 정도 어린이들 게임하는 정도로 그냥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기술이 발전돼야 뭔가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네. 그리고 HMD가 모르는 거는 네. 이따가 저희가 찾아보고 답변을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얘기하는데, 네네네. 예. 이제 약어를 쓰시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HMD로 연동이 가능한데 유니티 상에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오큘러스나 막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로 저희는 스트리밍을 그거 서비스 좀 통로의 서비스 파이프라인인데 이 오큘러스의 스트리밍이 원활하게 되면 당연히 되게끔 저희가 빌드를 따로 할 수 있죠. 그게 유니티의 이제 멀티 플랫폼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는지 어느 사이트 아까 저희 수원 영통으로 메타갤러리 .프루지오.com 네. 예, 여기 들어가시면 네, 되고요.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안 나오는데? 아이. 준비하는 동안 NFT 여기 관련 콘텐츠 있습니다.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이버 모델하우스 자체를 분양하고 동시에 실물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한테 NFT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민팅을 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계획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NFT가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돼야 가치가 있는 거지 시장도 없이 저희가 고객한테 드렸다가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간이 좀 더 남아서 마지막. 네. 입체적 가시성을 가장 빠르게 제공한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이건 네. 입체적 가시성을 가장 빠르게 제공한다. 입체적. 제가 이 질문을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어려워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저희 이 메타갤러리의 장점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분양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하고는 다르게 그냥 1인칭 시점으로 게임 하듯이 사실은 요즘에 아파트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3, 40대가 대부분 많습니다. 뭐 5, 60대도 계시겠지만은 3, 40대면은 뭐 MZ 세대라고 좀 불려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게임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본인이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외기실은 저희가 문을 안 열어놔가지고 그냥 미니맵으로 통해서 아, 들어가는 게 약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약간 좀 네.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입체적 가시성 그다음에 1인칭 그 시점의 그 관람 이런 게 조금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에 시각화를 조금씩 할 수 있긴 한데 분양 전까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감재 색이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 그 도면을 이제 이게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게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질문 Q&A 끝난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네. 발표 마치도록 네,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